네, 휴일인데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적 쇄신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차원에서 대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는 12일 목요일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항한 제3지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정치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반기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전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많은 당내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주요 정당 또 정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대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각 정당이 정치 일정을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들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걱정이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도자, 선출직 이런 분들을 정말 잘 검증해서 뽑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굉장히 짧은 검증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라도 또 후보가 가장 많으니까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국민께서 정말 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이렇게 대선 전국에 먼저 들어가겠다, 준비를 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점을 좀 걱정하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재의 결정이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하지만 한 3월 초중순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그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너무 앞서서 이렇게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게다가 신당은 오늘 이제 이름을 처음 내놨지만 이제 창당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당들은 지금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못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지난 2012년에 민주당이 후보 선출 이 과정이 그때 새누리당보다 한 달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늦은 것이 대선 본선에서 패배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이런 반성이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중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일부 개헌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30년 된 이 낡은 체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한 가지만 원포인트만 가지고 이슈가 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걱정이 있지요. 지금 국회 특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한 6개월 정도의 토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대선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이런 논쟁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정으로 이 대선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해보자. 어쨌든 특위가 가동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 맡겨놓고 잘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개헌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헌의 그런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은 저 개헌파들한테 압박을 좀 당하고 있는 형국에서 예, 그 민주당 후원파로 내에 이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지게 민주당 되는 내에 게 보고서도 나왔지만 부담스러웠던 거죠. 전략 수정은 좀 하셨는데 저는 예. 사실은 개헌을 한다면 뭐 권력 구조뿐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 우리 통일 조항, 기본권 조항, 지방 분권 예. 조항 다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걸 좀 더 강조하신 건 지금 조기 대선 전에는 사실상 개헌 어려우니 현행 체제로 대통령 뽑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자 이런 건데 지금 뭐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개헌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 특위 안에서 의원들 다수는 한 65% 정도는 조기 대선 전에 개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 서두르면 할 수는 있는데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은 뭐 조기 대선 전에는 개헌은 없다. 이 내용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새누리당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골자는 비대위에 계속 남아서 인적 청산을 추진하겠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99명 가운데 68명이 거취를 위임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인적 청산 작업에 좀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일단은 숫자로 우세를 확보했고 또 예. 여론이 뭐 본인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뭐 그 여론몰이를 좀 하시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번에 실패를 했지만 상임정국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오늘 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그 비대위가 윤리위를 다시 해서 그 윤리위를 통해서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의원 이분들을 이게 탈당 권유를 할 수 예.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겠다고는 하셨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수적으로는 의원들한테 우세지만 상임정국위원회 과반을 채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또 뭐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이 당을 떠나신다 손 치더라도 예. 나머지 그 의원들 지금 계신 분들 가지고 새누리당을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 변화를 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 예. 또 그 안에 과연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권 주자가 있느냐 예. 이거가 있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뭐 앞으로 변화하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네. 예. 혹시 야권에서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작업 과연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와야 모든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불과 얼마 전에 극심한 당의 내용을 겪다가 결국엔 당이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희가 새누리당의 저런 모습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문제에 특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과 이상일 의원님 예측하신 예측과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은 이 외에 탈당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반기문 예. 총장의 귀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핵심들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새로운 그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한 3년간 당 권력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다 보면 3년에 어떤 변화가 있다 보면 예. 그 한번 그때까지 버텨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버티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그런 작은 이익보다는 네. 당을 생각하고 또 네.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원로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네, 진행되고 임명진 있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뭐 어떤 특정 인사 몇 분이 책임을 느끼기보다 예. 당 전체가 책임을 느끼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새누리당 해체해서 예. 모든 자산 국고에 헌납하고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 말고도 좋은 분들을 충원해서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 좋은 정책을 내놔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얻는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을 밟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두 분 다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과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위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번 주에 귀국길에 오르죠. 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뭐 우리 전국 지형과 또 대권 흐름에 상당한 파장이 일단 좀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귀국을 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봉사를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니 잘 되시기를 바라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도약을 위한 어떤 미랄이 돼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정치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을 높이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 예. 대한민국이 오늘 민주주의 위기가 이렇게 온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나 그런 어떤 어른이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온 사람인데, 예. 반기문 총장께서 아마 그런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남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시던 분들 중에 보면 3대 미얀마 출신인 그 누탄트 사무총장이나 그 브루투스 갈리 6대 총장, 그다음에 그 유명한 7대 코피 아난 총장, 이런 전임 총장들은 사실은 예. 자기 임기에 다하지 못했던 세계 인류 평화, 분쟁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더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로벌 봉사단체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명예와 국격을 높이는데 그런 방법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실 텐데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기왕에 정치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자세히 제시해 주시고 검증받으시고 또 평가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다.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캠프, 이른바 대선 캠프에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이랄지 향후 행보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전 총장 12일 오후에 귀국을 하시면 하루는 이제 사당동 자택에서 쉬고요. 그 다음 날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또 5.18 광주 민주묘역에도 가시고요. 또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그 팽목항도 가시고, 또 김해 저기 봉하마을도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그 지난해 귀국하셨을 때와는 좀 사무 좀 행보가 좀 그 다르죠. 빠르고 좀 여러 군데를 그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뭐 언론인들이 너무 취재를 잘해가지고 뭐 일정이 벌써 다 나오는 상황인데. 뭐 지금 캠프라고 끓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실 때 대비해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이제 모임인데, 맞습니다. 이 10일 날 오후에 귀국을 하시면 공항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기자들이 많이 나오실 테니까 기자들의 질문 답변 이런 걸 통해서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좀 더 밝히고, 뭐 대구로 가셔서 쉬신 다음에 다음 날은 현충원 참배를 이제 하시죠. 그래서 참배하시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또 아버님 산소에도 가시고, 현재는 이런 정도의 일정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지방을 가셔서 어디 방문하고 하는 거는 그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한 번쯤은 다 소화하신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 작년 5월에 오셔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뭐 몇 군데 지방을 가셨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행보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는 건 좀 조심스러웠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뭐 대선 출마를 아직은 명시적으로 선언은 하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오셔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 말씀을 좀 경청하시겠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선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비치는 행보는 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곳, 예컨대 팽목항 당연히 가셔야 되고, 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가서 참배하시는 이런 과정, 또 봉하마을은 현충원 참배할 때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들리기 때문에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시기 때문에 가서 또 참배하고 곤 여사 만나고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보낸 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도리로서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좀 뭐 이 통합적 행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하셔야 할 행보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12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그
도착을 하면 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지금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날 예, 국민들께 인사드리고 예. 기자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예. 게 많으니까 질문을 뭐 받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자리가 공식적인 대권 선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대권 선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권 예. 선언하는 자리는 이제 지방도 좀 다니시면서 예. 국민들 만나고 말씀 듣고 결심하신 다음에 예. 정식으로 아마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고 예. 이번에 공항 도착하셔서는 국민들께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이제 귀국이 다가오면서요. 가장 큰 관심은 사실 이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누구를 맨 처음 만날 것이냐 하는 예.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가에 여러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네. 야권에서 예. 볼 때 예. 반기문 전 총장 네. 누구를 가장 맨 처음 만날까요? 국민을 제일 먼저 만나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 구태 정치의 태풍 속의 찻잔으로 구태 정치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상일 의원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아마 기왕에 하셨으니까 자기만의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예. 그래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에 기둥이 몇 개고 석가래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국민께 다가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또 거기에 감동하고 동의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그 반기문이 집에 몰려들어서 그것이 한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남이 어떤 정당의 정강 정책이 뭔지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집에 가서 새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그 집에 가서 만들어 꽃감에 올라타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이제 국민들께 많이 검증 기간에 받게 되실 텐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이제 5.18이나 팽목항이나 뭐 이런 곳을 가신다고 하는 것, 정치인의 행보로 뭐 당연히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7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새마을 운동을 찬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다라고 올바른 평가를 이렇게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신념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셨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한 나라를 이끌고 갈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 철학과 신념이 정확히 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질문을 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박 전 의원께서는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 누구를 먼저 만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느 정파와 뭐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세력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독자적으로 시간이 세력을 모이고 중요한 싶지 건 않은 아니라고 상황에서 봅니다. 박수현 의원님 말씀 맞고요. 박수현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 만나서 국민들 말씀 듣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런 사이에 무슨 정치 공학적으로 비칠 만한 행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 누구를 먼저 만나나 아마 그거는 지켜보시면 아실 수 사실 있고 정가나 언론에서 본다면 김종인 의원을 가장 먼저 만날 것이다. 예, 그 김종인 다음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두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알지만 또 그분들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신다면 만나겠다라는 그런 의향도 이미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나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셔서 뭐 바로 그분들을 뵙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은 없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지금 충고 주신 대로 이제 국민들 말씀 듣고 무엇보다 본인이 대선에 뛰어든다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뛰어드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비전과 구상을 먼저 밝히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면서 나중에 정치인들과 이야기는 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 기대는 상당 기간 기다리셔야 아마 충족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과 관련해서 이제 정가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3지대론, 빅텐트론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망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3지대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죠.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각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정치 신념이나 철학 그리고 그들이 만들 정강 정책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1, 2 이런 당에 끼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또 대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그중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개인적 욕심을 가진 분들의 모임체가 3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총장께서 제3지대를 구성을 하는 그런 어정쩡한 행보보다는 제3지대도 빅텐트가 되려면 중심 기둥이 크고 높게 서야 텐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라도 반기문 총장은 처음부터 어떤 정파를 만나거나 정치인을 만나서 연대를 하기보다는 자기 색깔을 정확하게 높고 크게 내야 그 밑에 텐트가 크게 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예. 말씀 드리면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뭐 1지대에 새누리당이 있고 이전에 1지대가 뭐 민주당이 돼야 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지대에 뭐 새누리당, 민주당 좋습니다. 나머지 정당과 정치인들 이분들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고 예. 3지대에 계신 분들이 1지대, 2지대보다 훨씬 좋은 비전을 가지고 더 경쟁력을 높여서 국민들께 다가가면 거기서 뭐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지켜봐야죠. 네. 반기문의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네. 좀 관심거리예요. 네. 네. 뭐 당장 이 자리에는 우리 이상일 전 의원도 있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주로 글쎄. 어떤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이거 참 뭐 광화문 팀도 있고 마포 팀도 있고 뭐 지금 뭐 조금 뭐 혼선이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뭐 네트워크가 뭐 좋으신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뭐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여러 뭐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캠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보도가 나고 광화문 팀, 마포 팀, 뭐 또 여의도 팀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10여 명의 실무적인 인력이 그 반 총장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설 전까지 어떤 행보를 하실지 이거를 준비하는 정도의 상황이고 나머지 뭐 외교관 출신, 정치인 출신 또 우리 현역 의원들 이분들은 더 뭐랄까 다른 곳에서 뭐 제3지대에서 돕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이제 검증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공무원 출신의 반 전 총장,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반 전 총장, 과연 그 대선 국면에서 잘 방어 또는 버텨낼 수 있을지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곤혹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은 정말 다양한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느끼시고 그걸 극복해 내면서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득한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기문 총장께서 국민께 설명하시고 설득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수성가해서 오늘날 세계 외교 대통령까지 되신 그런 훌륭한 분이 있지만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 서민이 겪는 고통, 농민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서류를 통해서만 보셔야지 실제 본인이 살면서 느끼신 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가슴과 머리의 괴리가 국민께 어떻게 비춰질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국민 검증의 가장 그 눈높이적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국내적으로 그 검증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죠. 뭐 그렇죠. 그 뭐 검증에는 뭐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예. 검증 과정은 당연히 거치셔야 되고 또 일종의 단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증에 대해서 기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 또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소 뭐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만 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현실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프리카나 뭐 다른 곳에 다니면서 다 그걸 목격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아동들 뭐 도와주는 문제. 그래서 예. 이 소외된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쭉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사정과 그들의 사정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걸 잘 아시고 그와 예. 관련한 어떤 개선 대책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 전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차 범위내 박빙이거나 이랬는데요. 그 최근에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귀국이 임박했으면 오히려 좀 반등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떨어지는 추세. 이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지금,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저도 뭐 여론조사 분석가는 아니지만 예.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행보가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산장으로 가셔서 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예. 본인의 목소리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예. 측면이 있고 또 지금 탄핵 국면에서 뭐 지금 촛불이 11차 이 집회도 있었고 여전히 뭐 지금 우리 야당 쪽에 많은 민심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오른 거고 당내에서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좀 이동하는 측면도 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서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오셔서 예. 본인이 몸을 사리지 않겠다, 몸을 뭐 불태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행보를 정말 실감 나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설 민심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우리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가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사실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정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큼 받으신 측면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현 전국 상황과 무관찮다고 보는데 우선 야권 전체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투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겉으로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원칙의 정치인, 신뢰의 정치인 하셨지만 막상 열어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라고는 성공적인 관료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박근혜 트라우마가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그런 보류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짧게, 다릅니다. 예, 좀 왜냐하면 유엔에서 10년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검증도 받는 절차를 거쳤고 항상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어요. 언론인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다르고 이제 오셔서 이제 본인의 비전과 구상을 차근차근 밝히고 국민들 만나는 행보를 한다면 뭐 이런 민심은 또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